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연휴 이후에 이 메모리얼 데이로 월요일까지 휴장이었죠. 그래서 연휴 이후에 개장했는데 위쪽 방향으로 이제 34,800을 넘어가기 위해서 기존 고점이 35,091.56포인트니까요. 기존 이제 사상체육가 쪽을 노리면서 올라가다가 그냥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3,6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14,000 쪽으로 붙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돌파는 못해도 된다. 건드리기만 해줘도 그 다음에 돌파할 확률을 점점 높일 수 있다. 한 번, 두 번 두들기다 보면은 넘어가서 14,000 넘어가면 또다시 사상체육가 달성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소한 13,600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이거를 크게 이탈하거나 하지만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유지가 중요하다. 21선이 지금 꼬리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데 완만해지고 있다. 이번 주 후반이면은 꼬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릴 텐데, 그러면 빠르면 이번 주 웬만하면 다음 주 정도면 위쪽 방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후반에는 유지 정도만 잘 해주고, 위로 가주면 더 좋지만 유지 정도만 해주고 다음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쪽의 영향력은 미비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눈치 보기였다. 증시만 봐도 그냥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3200 돌파한 다음에 유지만 해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평선으로 올라오고 있고,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또 돌파할 가능성 충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 이제 가치주들 좀 올라오고, 이제 성장주들이 좀 쉬었는데, 이제 성장주들이 같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수는 또 이제 언제 이렇게 쉬었냐는 듯이 좋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 수급 도양 같은 경우도 오늘은 관망이었습니다라고, 미증시 관망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관망이죠. 거래 보시면은 매수한 것도 아니고 매도한 것도 아닙니다. 코스닥 쪽에 양쪽에 약간의 매도가 있었는데, 조스피 쪽은 선물도 조금, 옵션도 조금, 주식도 조금 해서 거의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중립 이상 정도가 되긴 하는데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도 중립 이하보다는 중립 이상이 나은 거죠. 기분 정도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 포지션을 꾸준히 구축해 놓고 나서 눈치 보기 구간에서 수익 실현, 차익 실현 같은 게 없이 관망한다라는 것은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떨쳐내고 기대감을 다시 한번 모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수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8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요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어도 공방 정도 펼치면서 이제 유지는 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살짝 흔들기가 나왔는데 유지 정도는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방을 펼칠 수 있어도 잘 기다리면서 21선 기울기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올라오면은 이제 힘 받아서 가면 되고, 만약에 21선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증시가 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까지 이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이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4대 기업들 오찬이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기남 부회장이 거들고,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또 거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LG그룹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그룹하고는 이제 라이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쪽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4대 그룹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건 사면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확답은 없었는데 서로 이제 말을 슬슬 돌려가면서 얘기한 거죠. 사면이라고 직접적으로 계속 언급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제 은근슬쩍 돌려가면서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최태원 회장이 경제 5호 단체장이 건의한 것 좀 고려해달라. 이게 사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김기남 부회장 반도체 대형 투자 결정 필요한데 우리 총수 있어야지 의사결정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을 그냥 대통령께
이제 직접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돌려가면서 표현을 했더니 안 돼라고 단호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 4대 그룹이 이번에 미국 가서 돈 많이 쓰고 왔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기존에도 확정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쓰고 온 건 뭐 사실이고, 어느 정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저쪽 입장에서도 이제 성의를 좀 표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도 반도체 M&A라던가 큰 대규모 투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룹 총수가 없으면은 조금 지연되고 속도감이 뒤처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당연히 뭐 알고 있을 테니 이 뭐 결과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뭐 확답은 아니어서 뭐 조금 아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답이 왔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뭐 OCI 같은 경우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3만 5천 원, 요 구간 중요하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OCI는 13만 5천 원을 넘어가 줘야지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강세고, 이제 중국 신장 지역 쪽 관련해서 이제 뭐 수출을 뭐 제한하는 이런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인권 문제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CI가 13만 5천 원 요 구간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SOL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제 10만 원, 이제 정말 뭐 오랜만에 10만 원 쪽을 이제 종가로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면은 이제 유가를 그냥 먼저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SOL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관련주로서 유가가 굉장히 오랜만, 이제 2018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70달러 부분까지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 때는 미국에서 이 셰일 쪽을 계속 생산하면서 이 70달러만 넘어가면은 못 올라가게 압박을 줬었는데,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서 친환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70달러를 올해 넘어가게 돌파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어떤 뭐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만큼 이제 뭐 유가를 뭐 강하게 이제 생산을 하거나 하는, 뭐 그렇다고 뭐 생산 안 하지는 않겠지만 강하게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산유국들도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존에 감산했던 부분도 은근슬쩍 이제 증산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SO일이 좋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LG화학이나 이제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CATL 같은 경우가 이제 악성 리포트, 매도 리포트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 와중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유가 관련해서 슥 이제 오늘은 이제 하락은 뭐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율등락 구간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뭐 합의에 이르는 것만 해도 특허 분쟁이 있던, 영업비밀 특허 분쟁에 있던 이 합의에 이르는 것만 해도 SK이노베이션은 큰 짐을 덜어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이 24만 5천 원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최소한의 저항 넘어가는 것이고, 21선 올라탄다. 그러면 28만 원이 다음 저항이 되고 28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30만 원대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금호석유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한 뭐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그래서 뭐 5, 6만 원대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뭐 24만 5천 원, 20만 원 중반대만 넘어가면은 다음은 뭐 30만 원대도 혹시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모을 수 있죠. 지금 최근에 그래도 그 1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좀 오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 코로나19 회복이랑 이런 유가 회복에 의해서 이제 글로벌 건설 경기, 이 발주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거기에 대우건설의 매각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드디어 이제 6월 말에 예비 입찰을 하고 7월 초에 예비 후보 선정, 그리고 8월에 본입차를 실시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부터 GS건설이 대장이고 대우건설을 이제
2인자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업계 2인자일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가장 대장주를 GS건설을 이제 바로미터로 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같이 할 수 있는 건 대우건설 정도. 그리고 조금 밀려서 이제 덜 올랐을 경우에 다른 종목 다 오르고 덜 오른 종목 볼 때는 현대건설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우건설 매각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되고 GS건설도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설 경기 견조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뭐 유가도 회복되고 그래서 21선 올라타고 지금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자재 같이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면서 이 7,000원 중반대 7,500원대를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돌파는 실패했는데 거래량은 꽤 괜찮아요. 그러면은 뭐 갭으로 넘어가든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건자재 관련주들이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뭐 NX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뭐 강력하게 뭐 치고 올라왔고 벽산이나 하츠 같은 경우 뭐 하츠는 벽산의 자회사죠. 벽산이랑 하츠 이런 종목들도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 노르페인트 기존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르페인트 올라오고 있고 페인트 쪽으로는 성신양회 그리고 뭐 유진기업 뭐 페인트 그 시멘트 레미코 쪽으로는 그래서 성신양회나 유진기업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건자재주나 뭐 시멘트 레미코 이런 쪽을 다 같이 보는 요런 좀 넓은 시야 그리고 나서 폐기물 관련주나 이런 쪽을 그 뒤늦게 이제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덜 올랐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부분에서 이제 본격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백신 접종이 이제 12.4% 1차 접종은 12.4%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항공사들 올해 여름에 괌 사이판 쪽으로 해서 이제 국제선을 운항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대한항공은 여객 쪽이 부진할 때는 화물 쪽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여객이 회복되니까 화물은 유지되고 여객까지 회복되면은 더 좋아지겠다. 뭐 이런 기대감 그리고 뭐 아시아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뭐 꾸준하게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쪽 이런 쪽도 이제 오늘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25,000원 쪽에 이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드디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뭐 TA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아예 뭐 날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21%에 올라가면서 멋진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급등한 거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두 투어나 뭐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예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예매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올라와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좀 휴식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여행 쪽 기대감 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22선 타고 이렇게 뭐 잘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드디어 뭐 벌써 4,000원 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 동향으로는 TJ 미디어 이 노래방 기기죠. 그래서 이 노래방 산업도 이제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어제 오늘 뭐 멋지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갑자기 급등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정리할 구간을 잘 찾는 게 낫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SMR 소형 그 모듈 원전 쪽으로 해서 이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이 한미 이제 정상회담 때도 꾸준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기대감 모으다가 이번에 제대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한국전력 뭐 한전기술, 한전 KPS, 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뭐 우리 기술들이 많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은근슬쩍 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 증류 쪽으로 해가지고도 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제 애경유화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고요. 주력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친환경 사업으로 일부 영위를 하고 있어서 21선 넘어온 거는 긍정적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JC케미칼이 이쪽에서는 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한 10,000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생각했는데 뭐 저희도 보유한 종목이라서 이제 10,000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생각했는데 10,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이격도 좀 벌어져 있고 한 차례 좀 줄이고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야지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아기상어가 모두를 이겼다. 사람보다 조회수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출판사 그리고 투박스코리아 오로라 이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유쾌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60일선 돌파해내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중국의 산화제한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로벌 OTT 시장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꾸준히 좋다. 그리고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 이쪽에서 이제 아기상어로 핑크퐁을 이제 영위하는데 이게 나스닥 상장을 한다거나 해도 좋고 그러면 뭐 당연히 좋죠. 좋고 그리고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칼럼을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쿠팡 상장 이슈될 때였죠. 그래서 다른 이슈되는 종목들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기업의 성장성이 확고한 곳들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들 글로벌로 시장으로 뻗어나간 이런 삼성출판사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뭐 벌써 이제 뭐 2배 이상 올라서 5만 원대까지도 건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5만 원을 도전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돌파해야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시고 요 아래 있으면은 계속 저항 구간이다. 5만 원이 오히려 매도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뭐 항상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도 산화제한 기대감으로 갭상승으로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1,900원 정도는 넘어왔습니다. 요 1,900원 유지해주면 보유하고 1,900원 이탈하면 수익 실현하면 되는 이런 구간이죠. 참고하시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이 두 종목하고 조금은 흐름이 다르게 흘러가고 개별주 성향이 있어서 따로 움직인다. 그래서 저 두 종목이 좀 휴식 구간을 가지면은 오로라 쪽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우선 종목이 아니라 그냥 이 틈새 시장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도 요 11,500원 구간 이제 쓱 붙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도 구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11,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뭐 보유하거나 뭐 이 유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지되는 걸 확인하고 뭐 신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도 저항 구간에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뭐 트위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주항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뭐 굉장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슈는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5월 정도면은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4월부터 회복되다가 5월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잠깐 쉬었죠. 그래서 쉬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지수 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 순차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조금 지연된 거 괜찮습니다. 가던 길은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를 이 우려감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